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위해서 오늘 오전에 출석을 했는데 현재까지 9시간가량 조사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화면으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사과나 혐의에 대해 설명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환경 조사 오늘도 거부하시는 건가요? 사후 대응성 소문 관여 안 하셨습니까? 네, 폐기는 왜 승인하셨나요? 자, 일단 윤 전 대통령 측과 이제 특검 신경전이 좀 계속 이어져 왔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출석 시간을 두고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제 지각 출석까지 예고를 했었는데 결국은 특검이 통보한 오전 9시에 맞춰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의 실강이는 오히려 실익이 없다. 뭐 이렇게 판단했다고 봐야 합니까? 어떻게 의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법은 원칙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시간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여론을 좀 의식하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정치인은 여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식을 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법은 만민에게 평등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을 어겨도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신뢰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뭐 수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사를 받고 있지만 계속 저는 신문 기사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 점심에 뭐를 먹었다, 저녁에 뭐를 먹었다, 계속 그냥 서류를 검토했다 이런 내용들밖에 저는 지금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밝히고 있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의심을 갖고 의혹을 가지는 부분에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증거인멸의 우려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거는 이제 특검에서 브리핑을 하니까요. 특검에서 이제 설명을 할 문제지 무슨 특별히 뭐 다르게 뭐 되어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으니까 특검에서 그 내용들을 이제 브리핑 해주면은 알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조사 때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이 조사자로 이 박창환 총경이 나선 것을 두고 좀 신경전을 벌였지 않습니까? 오늘은 부장검사들이 직접 조사를 하고 박 총경은 그냥 배석만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특검은 수사 효율 때문에 조사자를 교체했다 이런 입장인데 윤 대통령 측 요구에 한 발 물러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건 맞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단초를 없앴다라고 볼 여지가 있죠. 박청경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이제 박청경이 피고발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기피 신청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피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수사 당국에서는 특검 당국에서는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 당시에는 첫 소환 때는 아마 박청경 이외에는 해당 신문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해당 사건에 대한 파악도 안 됐고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다른 부장검사들이 신문할 정도의 사건 파악을 한 이후에 그렇게 되면 특별히 박청경을 고집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박청경을 계속 고집하게 되면 윤 전 대통령 측이 만약에 수사에 조금 더 대답을 늦게 한다든가 대답 내용을 충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또 소환해야 되는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 보면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수차례 소환하는 부분이 이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정서도 있어요. 역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환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특검의 수사 방식은 거꾸로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전부 다 수사를 한 이후에 최종 책임자인 윤 전 대통령을 불러서 마지막 확인하는 절차였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간 비효율성을 넘어서서 수사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식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차 교수님 일단 그러면 오늘 뭐 여러 번 부르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내 조사를 이룰 수 있는 건 할 수 있을 만큼 다 하겠다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의 쟁점이 될까요? 일단 뭐 지금 소환에 앞서서 지난 한 주 동안 특검이 역점을 둬서 소환했던 분들이 국무위원들이잖아요. 국무위원들 중심으로 진술을 토대로 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은 결국 10월 3일 날 밤에 진행되었던 국무회의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소위 말해서 국무회의를 패싱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헌법이 지금 그러니까 계엄의 발동 요건으로 지금 전제하고 있는
국무회의 심의를 패싱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내란 혐의를 일종의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혐의가 되기 때문에 그 여부를 아마 따졌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국무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그 이 긴급하게 소집된 이 국무회의가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계엄을 만류하기 위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계엄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냐 그 성격을 아마 분명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아마 판단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이 어느 쪽으로 결판이 나느냐에 따라서는 관계했던 국무위원들이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자칫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약에 국무위원들이 피해자가 될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직권남용의 혐의가 성립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한 명이 사실은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이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죠. 그러니까 그 접대 공수처가 제가 발부했던 체포영장을 그때 집행을 방해했던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느냐. 그래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이 부분을 아마 이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하나 또 주목되는 것은 12월 4일 날 계엄 바로 다음 날 안가에서 열렸던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행안부 그리고 법제처장이 모였던 이 4명이 공교롭게도 다 율사 출신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안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안가 사용을 누가 허락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아마 집중적으로 조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러 번 부르기는 어렵고 지금 불러서 이제 조사를 충분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고 어떤 것들 조사할지 좀 설명해 올렸는데 지금 보면 허 대변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심야 윤 대통령이 원하면 윤 전 대통령이 원하면 심야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두 번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오늘 정도에 마무리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조사 속도에 달려 있겠죠. 지금 나오는 이제 보도를 보면은 오전에는 체포영장 집행할 때 그 저지한 것을 지시했느냐 이 부분 지난번에 조사 못한 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했다라고 하고 그럼 이제 오후에 그 진행 아마 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국무회의 때 이제 안 불렀었던 장관들 먼저 조사했지 않습니까? 이주호 장관하고 유상임, 안덕근 그 장관들. 그러니까 이 장관들을 안 부른 것이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는가 아마 이제 이 부분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계엄 선포문 그게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하는가 나중에 뭐 도장 찍고 했다라는 사인했다라는 것이 그 부분은 이제 수사. 근데 그것을 이제 다 오늘 다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조은석 특검이 제일 지금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이 외환 혐의를 적용하려는 그런 것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까지 오늘 과연 다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 조사 진행 속도에 따라서는 한 번 더 부를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내고 다음 또 부른다는 얘기를 하시는 그럴 건가요? 가능성 배제할 수 없지 않나 생각 들고. 근데 외환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형법 92조에 외국과 통모하여라는 게 돼 있거든요. 외국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의 전단을 열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뭔가 이거는 내통이 있었어야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번 오늘 그 조사해가지고 이게 해결이 나는 부분인지 저는 좀 그 부분 의문입니다.